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발표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조 AI를 위한 유니티 디지털 트윈 기반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 박우진이고요. 유니티에서 산업 고객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키텍과 함께 14주간 공장 디지털 트윈 구축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뼈대뿐이던 공장씬이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이 되기까지 한국 생산 기술원 그리고 유니티가 유니티 AI를 활용한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의 경우에는 일단 유니티 AI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프로젝트인 키텍 BPH 메탈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에 앞서서 결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이 조형기에서 사형 몰드가 만들어지는 구역이고요. 주조를 마친 제품이 탕구를 분리를 하고 디게이팅 구역을 지나 마지막 그라인딩, 후처리 구역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씬이 오늘 발표가 끝날 때쯤이면 어떻게 유니티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런 뭐 피지컬 AI나 아니면 다른 세미나나 세션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보통 세션 들으시게 되면 이런 공장에 대한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을 보시고 뭐 유니티나 아니면 다른 툴로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아야 되고 좀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 대부분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에서 실제 어떠한 제품을 쓰고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AI를 통해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티 AI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의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MCP 서버 그리고 제너레이터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일단 키워드만 잡고 가시면 좋으신데요. 첫 번째에 있는 유니티 에이전트는 에디터 안에서 뭐 클로드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제미나이 기반의 A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P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 폐쇄망 환경이 되게 많은데요. 만약에 회사 내에 뭐 클로드나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가 셋업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프로토콜로 연결해서 유니티랑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니티 에이전트랑 그럼 MCP 서버가 가장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유니티 에이전트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만든 한 70에서 80여 가지의 스킬이 백단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유니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니티가 지향하는 점은 사실 3D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3D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애니메이션도 필요하고 소리도 필요하고 오브젝트도 필요하고 뭐 텍스처나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니티 에이전트나 MCP 서버를 사용하시면 제너레이터에서 각각 생성형으로 생성된 AI 자산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니티 인더스트리 안에는 SM 매니저라고 하는 에셋을 관리하는 툴, 그리고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툴,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바로 내 에셋이나 캐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에셋 트랜스포머,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프로젝트 아까 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셨을 때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캐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캐드를 유니티에 가져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캐드가 없었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거를 단순화된 로우 폴리 메쉬로 바꿔준 다음 그 다음에 에셋 트랜스포머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SM 매니저랑 유니티 버전 컨트롤 그리고 유니티 AI랑 갖가지 툴 그리고 패키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1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동일한 구도에서 유니티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장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에셋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툴들이 뭐 에셋 트랜스포머라든지 매니저 그리고 뭐 오토메이션 그리고 에디터, AI 이러한 툴들이 어디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맨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뭐 디지털 트윈 이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떻게 유니티의 SM 매니저 그리고 저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아웃풋이랑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에셋 트랜스포머인데요. 에셋 트랜스포머와 유니티 AI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셋 트랜스포머를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우측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조금 작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옷이 자세히 보시면 살짝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뭐 이 같은 옷을 10,000개로 그릴 때 아니면 110만 개로 그릴 때 각각의 폴리곤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에셋 트랜스포머는 어떠한 CAD 파일 아니면 오브젝트 파일이 있을 때 에셋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간단하게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툴입니다. 사실 왼쪽 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능한 그리기 쉬우면서 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툴이 에셋 트랜스포머이고요. 지금 밑에 이제 큐브가 돌아가시는 걸 보시면 같은 코드로 큐브를 회전을 시켜도 흰색 같은 경우에는 딱 흰색 중앙에서 큐브가 회전이 되고 노란색 큐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점을 통해서 회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CAD에서 실제 CAD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원점이라는 개념과 매핑이 되는데요. 원점을 뭐 소위 말하는 질량 중심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뭐 바운딩 박스의 중심으로 잡았는지 그게 아니면 랜덤한 값으로 잡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코드를 적절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 그리고 개선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시뮬레이션 레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에셋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생산 기술원, 키텍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작업이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봇을 움직일 때 이게 일직선으로 압착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니티 AI를 통해서 실제 뭐 지오메트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 프로젝트 전체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스킬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킬 마크다운을 작성을 해가지고 키텍에 있는 전체 공장 씬에서 이렇게 스태틱한 오브젝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로 변환을 하는 작업 그리고 최적화를 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면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이걸 한번 메쉬로 만든 로우 폴리 데이터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레디가 된 최적화되어 있고 경량화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버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버전들이 헷갈리지 않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끊어 쓰려면 당연히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했던 툴은 SM 매니저인데요. 이 SM 매니저라는 툴은 사실 CAD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3D 오브젝트는 렌더하기 무거워서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필요한 툴이 어떤 툴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M 매니저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하고요. 에디터 내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업로드를 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을 하던가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이러한 각각의 모델 파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룰을 정해서 뭐 온토폴로지 기반의 이제 AS를 정해가지고 SM 매니저에 업로드를 해놨고요. 단순하게 뭐 제네럴한 포맷인 FBX 하나뿐만 아니라 USD 같은 다양한 포맷으로도 업로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27개의 원본 파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기준을 채우고 그 다음에 218개의 파일로 줄여서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 클라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적화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SM 매니저에 올린 상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부분은 버전 컨트롤 내용인데요. 버전 컨트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버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아마 Git이랑은 조금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Gi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파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유니티의 URP라고 하는 렌더 파이프라인에서도 구동을 하였고 그리고 좀 더 하이피델리티한 HDRP에서도 같이 구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같이 가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유니티 버전 컨트롤을 사용을 해왔고 한 14주간의 기간 동안 URP, HDRP, USD 뭐 브랜치도 분리를 했었고 에디터를 통합 형상 관리도 했었고 그리고 체인지셋 기반해서 한 77개 정도의 버전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자산도 다 준비됐고 버전 관리도 다 준비가 되었으니 실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오전에 그 1층에서 데모 부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디지털 트윈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근데 이 대시보드를 옛날에서는 뭐 UI, UX 디자이너가 붙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되게 예쁘게 뭐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지금 이 공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이미지로 컨셉 이미지를 만들면 유니티 AI에서 안에 있는 스킬이 백단에서 돌아가서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바로 상호작용 가능한 인터랙티브한 UI 대시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업에서 만약에 PLC 데이터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적인 부분이 있었었고 그 경우에는 연구원분들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더미 PLC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유니티 안에서 대시보드랑 연결하는 이러한 과정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한 내용은 사실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사실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런타임 안에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난 뒤에 에디터 안에서도 대시보드 또는 커스텀 에디터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공장에서는 맨 처음에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마그네틱이 움직이고 자력으로 물건을 짚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자력의 힘이 얼마만큼일 때 그 철의 조각들이 짚히고 또는 안 짚히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값을 뭐 픽스해서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에디터에서 노출시키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뭐 대차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마그네틱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물리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유니티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용광로 연출인데요. 만약에 이펙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유니티 AI 그리고 MCP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씬뷰 또는 게임뷰를 찍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핸드폰에서 약간 보정이 들어가듯이 유니티 에디터나 게임뷰 안에서도 색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색감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색상에 대한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아티스트 분들이 진행을 해야 할 영역들을 이제는 AI한테 너가 씬 안에서 4개의 구체를 만들고 거기서 용광로 효과를 부여를 한 다음에 내가 말해주는 뭐 컨셉 아니면 컨셉 이미지랑 가장 비슷할 때까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줘라고 하면은 유니티 A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펙트 가장 적절한 이펙트를 찾고 만들고 실제 씬에 적용하는 것까지 한 번에 원큐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URP를 만들고 나서 HDRP로 변환을 했는데요. 이 URP를 HDRP로 변환하는 과정도 사실 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픽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컨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AI한테 전달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영상, 이미지는 다 AI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그 컨셉 이미지와 맞게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 화면 아니면
너무 밝은 화면 아니면 원본으로 돌아갔다가 뭐 조금 밝아졌다가 이러한 과정을 AI가 혼자 스스로 겪으면서 계속 공장신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점차 나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예쁜 HDRP, 제가 의도한 HDRP 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URP, HDRP만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 보통 디지털 트윈을 제가 다른 대기업을 맡고 있는데 진행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는 다른 팀 또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 정리된 시뮬레이션 레디된 데이터를 다른 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내용은 USD를 런타임에서 익스포트 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런타임 익스포트라는 거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바꾸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상태 그대로 USD라는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텍스처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그대로 저장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단순히 연결만 하고 뭐 대시보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이제 월드 모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플럭스라든지 아니면 QN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3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유니티에서의 디지털 트윈에 화면을 넣고 화면 또는 이미지를 넣고 이 상태에서 뭐 조금 공장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스팀이 나오는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심투 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대가 바뀌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14주간 이제 성과를 숫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뭐 킥오프부터 한 14주 걸렸고요. 그리고 에셋은 627개를 한 218개로 정리를 하였고 소스 코드 체크인은 77개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HDRP까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39개를 중에 20개를 시각화를 하였고요. 나중에 이제 10개 넘는 물리 기반 월드 모델 기반의 데이터 증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교 영상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URP 그리고 HDRP 만든 다음에 디퓨전 그리고 월드 모델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증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아무래도 제조 도메인의 데이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조 도메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갭을 줄일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다음번에 바로 이어지는 원홍인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원홍인 박사님, 뭐 한영성 연구원님, 그리고 황재훈 연구원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발표자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원홍입니다. 앞서 방우진 매니저님께서 유니티로 공장 디지털 트윈, 특히 사용주조 공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은 제조 AI를 위한 유니티 디지털 트윈 기반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실 제목상에는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지라는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트윈이 과연 그 리얼 시스템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을 사실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라운딩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프로젝트 구현과 발표를 맡은 핵심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조 AI 연구센터에서 제조 AI 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원홍입니다. 저는 제조 AI, 디지털 트윈, 산업 데이터 인프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특히 디지털 트윈에서의 제 관심 영역은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라이제이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가상 환경으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제너레이트,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밸리데이트, 그리고 결과를 다시 현실의 검증으로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에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참여연구자, 대표적인 참여연구자는 저희 센터의 황재훈 연구원과 하승엽 연구원입니다. 황재훈 연구원은 실제 환경의 센서를 디지털 트윈으로 옮기고, 그리고 옮긴 뒤에도 남은 차이를 측정하고 보정하는 작업을 맡았고, 하승엽 연구원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상황의 시뮬레이션과 동작 구현, 그리고 다양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확장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제조 디지털 트윈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gital Twins for AI, AI for Digital Twins. AI가 학습하고 시험할 환경을 만들고 AI를 활용해 디지털 트윈을 복원, 갱신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한편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멀티 에이전트와 LMM 기반의 디지털 트윈 고도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 온 대표 모델들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전기차 조립 라인, 도시 물류, 그리고 주물 공장 등을 트윈으로 옮기고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하는 모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니티 시뮬레이터도 많이 사용하지만 백엔드에서는 조금 더 경량 시뮬레이션으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유니티의 통합 파이프라인에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각종 시뮬레이션과 검증 기술, 그리고 센서 퓨전, 그리고 LMM 기반 에이전트가 로봇 경로를 계획하는 등의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니티 MCP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로봇 경로를 계획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AI가 학습하고 시험할 환경을 만드는 쪽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룰 상황은 왼쪽 사진과 같이 인간과 로봇이 함께 협업하는 제조 현장 문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환경을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 저희는 HRC라고 하겠습니다. 발표의 흐름으로는 먼저 왜 이러한 HRC 데이터가 현실에서 얼마나 희소하고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하면서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저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법,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 합성 방법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즉 리얼 투 심의 갭이 생기는데 그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보정하고 해소했는지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문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AI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서는 수백만 킬로미터의 주행 기록을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있고, 일반 비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웹 또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 또한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인터넷의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희가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조 현장의 데이터, 특히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데이터는 작업자가 로봇 가까이에서 접근하고 몸의 일부가 가려지기도 하고 안전 영역에 넘나드는 경우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제조 현장의 데이터 희소 이유를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사람이 로봇의 위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은 데이터를 어짜고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실제 라인을 세우고 센서를 달고 조건을 바꿔가며 촬영하는 데는 큰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장 고생했던 부분인데 레이블링입니다. AI 학습을 위해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어노테이션과 레이블링이 필요한데, 사람과 로봇의 3차원 위치, 거리, 관절 정보, 배경 물체, 픽셀 단위의 영역으로 여러 센서에서 같은 시점으로 데이터를 맞추는 게 사실상 극한의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희귀성입니다. 시나리오 희귀성인데요. 사람과 로봇을 충돌하는 데이터를 제조 현장에서 사실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돌 직전의 상황을 롱테일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현장이라면은 그런 데이터가 더 적게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게다가 학습시키고 싶었던 거는 사람이 단순히 어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로봇에서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접근하는지 이러한 그런 근접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록시미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지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하고 안전한 위치 영역을 판단하고 로봇의 경우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그 간격을 감시하고 또는 감속하고 정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가 신뢰성 있는 인간 로봇 협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if can't collect it, generate it. 그래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만들려면은 사실 만들려면은 만들기 위한 모델 자체도 데이터가 굉장히 충실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유니티 디지털 트윈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니티를 선택한 이유를 잠깐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4가지 기술을 하나의 런타임 안에서 연결하기에 좀 용이했다고 생각해서 유니티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 사람과 물체가 물리적으로 타당하게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시뮬레이션. 둘째는 도메인 갭을 줄이기 위해 조명과 재질 등을 현실에 맞추는 HDRP 렌더링.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센서를 가상에서 재현하는 센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표시하지 않아도 트윈으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해서 레이블링을 어노테이션과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접이형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넷을 따로 있으면 AI 학습의 데이터를 형성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걸 통합을 해서 같은 실행 환경에 같은 시간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비로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뒤에서 얻어지는 과정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셋 구축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제조 도메인의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했고 실제 인간 로봇 협업의 시나리오를 같이 설계하였으며 그리고 우측 상단에 좀 그 사진이 있는데 여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로봇 시험 인증센터에서 공신력 있게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로 인더스트리얼 HRC 벤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요. 현재 공개 및 배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집된 HRC 시나리오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2가지의 시나리오, 팔레타이징과 생산 부품의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1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고 이 중에 9개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조건,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로봇 단독 조건으로 진행을 했으며 여기에 사용된 센서 시스템은 RGB 카메라, 라이다, 360도 영상, 모션 캡처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종 센서들이 모두 20Hz로 동기화돼서 순수 10만 프레임 이상의 데이터가 확보했는데 이거를 순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한 80분 이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데이터 규모에 더해서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관측치와 레이블이 동일한 시간축으로 공유되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정확한 비교와 유의미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더스트리얼 HRC 데이터셋은 조만간 저희가 허깅 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외부 저장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데이터 합성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3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라운드, 캐리브레이트, 제너레이트.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에서 측정한 값을 트윈에 고정하는 트윈을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트윈과 현실에 맞도록 만드는 그라운드, 그리고 그 리얼 투 심의 갭을 줄이는 캐리브레이트, 그리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데이터 제너레이트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리고 구현되는지는 여기 실제로 구현을 맡은 황재훈 연구원이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투심 구현을 맡은 황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단계에서 저희는 현실에서 옮겨온 곳은 4가지입니다. 환경, 센서, 로봇, 그리고 레이블입니다.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KTL 테스트베드의 공간 크기와 주요 설비 배치를 측정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장비와 작업 영역을 1대1로 유니티 안에 대응시켰습니다. 그 위에 HDRP를 적용해 재질과 조명을 실제처럼 맞추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통해 포토리얼리스틱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만들어 리얼투심 갭을 줄였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카메라가 보는 구조와 가림, 물체 사이의 위치 관계, 빛과 재질이 관측에 주는 영향을 실제와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왼쪽이 실제, 오른쪽이 디지털 트윈의 같은 시점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센서 리그입니다. 실험에는 RGB와 뎁스 카메라, 라이다, 360도 카메라, 모션 캡처, 그리고 두 로봇 상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가상 환경에서는 이것을 한 대의 카메라로 단순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리그에서 각 센서가 어디에서 설치되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 그 구조 그대로 버추얼 센서를 구성했습니다. 유니티 런타임에는 커스텀 센서 컴포넌트를 구성해 모든 관측이 같은 시뮬레이션 클럭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로봇 상태와 사람 동작도 같은 시점에 동기화되도록 연결했습니다. 이 동기화가 왜 중요한가 이유는 프록시미티는 한 장의 영상만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순간의 영상과 깊이, 로봇 관절과 사람 자세가 함께 있어야 거리와 세이프티 존 레이블을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로봇입니다. 저희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동작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타당한 동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베드에서 기록한 조인트 트래젝토리를 가져와 원래 시간 순서대로 프레임 단위로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유니티의 아티큘레이션 바디로 로봇의 링크와 관절, 자유도와 물리 구조를 구성하고 기록된 조인트 스테이트를 그 위에서 실행했습니다. 관성과 접촉이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로봇 동작과 주변 물체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물리 구조 안에서 다룰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블입니다. 같은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네 종류의 정답 정보가 함께 나옵니다. 사람과 로봇, 부품의 위치를 담은 2D, 3D 바운딩 박스, 픽셀 단위로 대상을 분리하는 시멘틱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자세 추정에 쓰는 관절 좌표, 그리고 금적거리의 기준이 되는 뎁스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화면은 그중 3D 바운딩 박스가 적용된 장면입니다. 이 레이블들은 사람이 매 프레임 직접 표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니티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레이블링 비용도 어노테이션 오류도 이 상태에서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라운드입니다. 환경, 센서, 로봇 그리고 레이블까지 옮겼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주친 리얼투심 갭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옮긴 뒤에도 남아있는 실제 가상 차이, 레지듀얼 갭입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프록시미티 과업과 그라운드 소스를 직접 흔드는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카메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상 환경을 구성하면서 저희는 실제와 가상의 같은 센서 모델 그리고 같은 화각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체가 같은 픽셀에 맺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엣지 오버레이를 보시면은 같은 구조물의 경계가 위치에 따라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렌즈 데이터 시트대로 유니티 환경에 적용을 해도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과 표준 렌즈 모델만으로는 실제 설치 각도와 개별 렌즈에 남는 차이까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HRC에서는 이 작은 어긋남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로봇의 경계가 몇 픽셀 밀리면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픽셀 레이블과 실제 관측의 대응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스트베드에 설치된 바로 그 카메라의 레지듀얼을 직접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렌즈를 직접 모델링하지 않고 측정해라. 이 과정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 시점으로 만든 3D 가우시안 뷰로 실제와 가상에서 서로 대응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그 짝지어진 영상의 차이를 픽셀 단위로 계산해 퍼 픽셀 디스토션 맵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맵을 유니티의 카메라 디스토션 쉐이더에 적용해 버추얼 카메라가 영상을 그리는 그 과정에서 보정되도록 구현했습니다. 핵심은 이 순환입니다. 대응 장면을 만들고 남은 차이를 측정하고 그 값을 다시 유니티 런타임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왼쪽은 실제 센서의 관측, 가운데가 보정을 적용한 디지털 트윈, 오른쪽이 두 영상의 엣지 오버레이입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보시면 아까와 비교해서 훨씬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한 디스토션 맵을 적용하면서 실제와 가상의 픽셀 정합이 개선되는 것을 정성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정은 외부 후처리가 아니라 유니티 버추얼 카메라가 영상을 생성할 때 실행되는 컴포넌트로 구현되어 보정된 관측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같은 실행 환경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의 움직임에서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모션 캡처로 기록한 사람의 동작을 마커와 골격으로 재생한 것입니다. 촬영 중 몸의 일부가 로봇과 작업대에 가려졌던 구간입니다. 발의 관절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봐주시면은 가림이 커지면은 보이지 않는 관절의 추정이 불안정해져서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관절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흔들림은 사람과 로봇의 거리, 신체 부위별 프로시미티, 세이프티 존 레이블을 직접적으로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동작에도 물리적 제약을 적용했습니다. 바닥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조금 전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발이 바닥에 붙었는가 그리고 관절이 꺾이지 않는가. 먼저 풋 IK로 발을 측정된 실제 바닥에서 바닥 형상에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머노이드 IK를 활용해 가려진 관절이 유효한 조인트 리미트 안에서 움직이도록 제한했습니다. IK는 손이나 발의 목표 위치를 기준으로 그 사이의 관절의 위치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보정은 프로시미티와 세이프티 라벨을 흔드는 비물리적 움직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이 실제 시나리오에서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원홍희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그 화면 영상이 미끄럽지 않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파이프라인 구축부터 아무쪼록 센서 및 IK 보정까지 리얼 투심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정리해준 황재은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성한 디지털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모델로 구성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동일한 HRC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두 가지 작업 특징을 가지는 차이로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첫 번째는 팔레타이징이고 두 번째는 표면 검사입니다. 둘 다 좀 제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 모델로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앱스트랙트로 저희가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타이징 사례입니다. 팔레타이징 모델은 네, 실제 로봇에서 아까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통해서 기록한 모델링한 디지털 모델이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통합이 되고 이종의 센서 데이터 그리고 로봇의 상태 정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스턴스 마스크, 세그먼트 마스크 등이 그라운드스가 모두 함께 동기화돼서 재생하는 것을 방금 전에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품 검사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네, 작업자와 로봇 밀착 상황도 모델링이 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과 로봇 데이터와 굉장히 잘 동기화돼서 실제 아까 레이블 네 가지 요소들이 그라운딩된 데이터를 리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저렇게 사람이 겹칠 때 부품과 겹칠 때도 세그먼트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단발성 데이터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장 및 재생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제조 산업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을지 한번 종합 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결과물은 이제 단발성 데이터셋보다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는 생성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 퍼세션 패키지를 기반으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모델을 만들고 조명, 재질, 카메라 등의 파라미터 범위와 샘플링 규칙을 정해서 실제 정밀화된 정합된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변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그림으로 저희가 내용을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타겟 물체, 사람 동작, 로봇 궤적 등으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교체 가능한 인풋 요소들이 되고, 가운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측정 값으로 기준을 세운 그라운드, 과업 특징에 맞춰 오차를 보정한 캘리브레이트, 그리고 오른쪽에 멀티모달 정답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제너레이터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유니티, 그리고 저희 그 각종 팀원들, 제조 도메인의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현하고 검증한 범위를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테스트베드를 기준으로 트윈을 만들고 과업의 중요한 차이를 캘리브레이트하고 동기화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하는 데까지 소개해드렸고,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는 HRC였지만 사실 저희의 이제 파이프라인의 구성 원리를 증명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소개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공존할 수 있는 AI 팩토리의 시대에 또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레이어의 역할로서 저희 파이프라인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고 실험을 함께 해주신 KTL 로봇 시험 인증센터, 그리고 기술 구현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유니티 테크놀로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